지금은 나 자신을 믿는 준비와 연습이 필요한 때. 자신에게 실패할 기회를 허용하라. 나는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고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승부욕이 강한 탓인지 남에게 지고는 못 산다. 특히 이도 저도 아닐 때는 정말 실망스럽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지난날 당신이 이룬 가장 뛰어난 성과들을 떠올려보라.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이 그런 성과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성과가 클수록 실패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더 크다는 점에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누구라도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다. 그 실패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성공이란 말을 실패까지도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의미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승패와 관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장담하건대 틀림없이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할 테고 게다가 그 성공은 더 큰 자신감으로 이어져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워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성공자란 성공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일컫는다. 반면에 실패자란 성공하겠다고 마음먹고 공상만을 일삼았던 사람을 일컫는다. 고질적인 실패자는 무엇이든 결정하지 않고 막연히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 사람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무슨 일이건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기거나 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 뭔가 배웠다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우리가 시도할 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뿐더러 실력도 향상되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런 생각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자신을 믿어야 어떤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 최악의 결과라고 해봤자 실패하는 일뿐이고 바로 거기서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결국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큰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시도하고 실패할 기회를 허용하자.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성공자들이 밟았던 첫걸음이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봐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의심은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대부분의 의심은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이유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괴물같이 덩치가 컸던 의심도 아주 작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작품을 평가할 때 한동안 작품을 뚫어져라 보기도 하고 작품 옆으로 지나쳐 걸으며 곁눈질로 보기도 한다. 이를 객관화 작업이라 부르는데 말하자면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 작품을 본다는 뜻이다. 내 아내도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인데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평가 방법은 작품을 들고 집 안에 있는 가장 큰 거울 앞에 서는 것이다. 아내는 거울 앞에 그림을 세워놓고 마치 그 작품을 처음 보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사실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작품은 아내에게 낯설다. 이미지가 반대로 보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작품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내는 작품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사진으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아내는 평소에 느끼지 못한 부분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이는 때로 성공을 방해할 만큼 거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기 세계에 매몰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주목한 세계적인 사무용품 기업 제록스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2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에서 고객과 전화 상담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보여준다. 이때 교육 담당자들은 수습 직원의 외모, 제스처, 얼굴 표정 같은 개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코멘트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매일 밤 직원 스스로가 자신의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해서 다음날 제출하게 한다. 신입사원들은 비디오를 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이전과는 아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스스로 행하는 객관적인 피드백은 그 어떤 교육 훈련보다 훨씬 강력하고 힘이 있다고 제록스의 교육 담당자들은 말한다. 자기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자기 신뢰의 길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그만큼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저평가해서 얻어지는 건 무엇일까? 이것은 자기라는 상품을 세상이라는 시장에 값싸게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해보라. 세상은 당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를 값싼 물건처럼 마치 길바닥을 뒹구는 휴지 조각으로 취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필경 사람들의 구둣발을 짓밟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눈길을 돌리는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자.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격려하자. 다른 사람들은 쉽게 발견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자기 혼자만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여 스스로 발전 가능성을 싹둑 잘라버리는지를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자기 삶을 바라보는 눈을 무조건적으로 관대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성공하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많은 성공자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다. 자기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자기 신뢰의 길로 접어드는 일이 성공하는 삶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를 통제하라. 마음으로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목소리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구라도 내리막길을 피할 수 없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악성 세균에 감염을 시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듯이 우리가 약점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차없이 허물어버린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처음엔 미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야금야금 스며들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화 배우 러셀 크로우는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수학자 존 내시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정신분열증을 겪는 주인공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열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자신에게만 보이는 환상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환상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답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환상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졌고 그 결과 환상도 나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이나 절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 생각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료를 공급해줘야죠. 나를 무너뜨리려는 환상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찬찬히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태도를 유지하면 못된 환상은 더 이상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 누구나 비틀거릴 수 있고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좌절감이나 외로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 흔들리지도 말고 비틀거리지도 말고 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자신에게 보내는 축하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자신에게 도전하고 실패할 기회를 허용하고 타인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도록 노력하고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를 통제하는 모든 과정을 적용하다 보면 한두 번쯤 실수할 수 있다. 솔직히 자신을 믿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쉽게 성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축하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처럼 보일 때야말로 축하가 더욱 중요하다. 힘든 노력으로 이뤄낸 작은 승리들을 마음을 다해 축하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보내는 최고의 응원이다. 크건 작건 자신의 승리에 축하의 박수를 보냈던 기억을 되살려보라. 그 결과 당신은 강해졌는가 아니면 더 약해졌는가? 제발 자신에게 축하할 일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말하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큰 난관에 부딪혔다 해도 축하하고 칭찬할 만한 일들은 많다. 이쯤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태도를 칭찬해주면 어떨까? 아니면 그동안 자신이 쏘아본 노력을 칭찬해주면 어떤가? 성공을 위해 노력하다 만난 불편한 상황을 감수할 용기를 인정해주면 또 어떨까?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원칙을 지키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는 자신에게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를 표하는 건 어떨까? 우리가 힘든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쁨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기쁨은 외부에서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잊지 마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바로 자기에게 보내는 축하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다. 의심의 씨앗이 자랄 틈을 주지 마라. 믿음이 당신의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라. 뭘 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의 비밀 중에서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믿지 않는다를 앞의 영상에 이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신념을 지켜라. 자신에게 실패할 기회를 허용하라.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 자기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자기 신뢰의 길로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통제하라. 자신에게 보내는 축하를 내일로 미루지 말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스스로를 믿어야 하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바로 자기에게 보내는 축하라고요. 스스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곧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쓰담쓰담하며 칭찬해주세요. 이 책에는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걱정과 두려움을 힘껏 걷어차라. 너 자신에게 정직하라. 너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라. 비를 맞으며 달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긍정의 눈과 긍정의 마음을 선택하라. 이 내용과 더불어 부록으로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튠을 살리는 습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우리가 힘든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쁨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잊지 말자. 그 기쁨은 외부에서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잊지 마라. 성공자란 성공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일컫는다. 반면에 실패자란 성공하겠다고 마음먹고 공상만을 일삼았던 사람을 일컫는다. 자기 자신에게 시도하고 실패할 기회를 허용하자.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